안녕하세요. 안양샘병원 신경외과 과장 최인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어서 척추 치료에 여러 가지 수술이나 시술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술 방법인 고주파 수액 감압술, 우리가 흔히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목이나 허리, 이렇게 척추에 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을 했을 때 치료하는 방법 중에 요새 많이 시행하는 치료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목의 통증이나 허리의 통증, 승모근이나 견갑골의 통증, 양상지의 저림, 아니면 엉치나 하지의 저림이 있을 때 그 원인으로 목이나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여러 가지 물리 치료나 도수 치료, 때때로 경우에 따라서는 침 치료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해봐서 증상이 호전되고 만약에 본인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호전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는 안 하셔도 사실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증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요새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치료가 시술적인 치료, 그리고 최후에는 수술적인 치료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시술적인 치료가 있지만 우리가 디스크가 터졌다고 이해하시는 흔히 말하는 디스크 파열이라던가 디스크가 심해서 통증이 호전이 되지 않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 터진, 파열된 디스크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해왔던 수술로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죠. 수술로 제거하는 방법은 전신마취 하에서 피부를 절개하고 들어가서 디스크 물질을 내시경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현미경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수술로서 제거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요새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수술적인 치료, 전신 마취를 하는 리스크라던가 몸에 칼을 대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꺼려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치료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는 치료를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척추죠. 척추에서 요추, 허리뼈고요. 경추, 목뼈입니다. 딱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게 허리 요추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사이즈가 경추에 비해서는 크죠.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의 사이즈 자체도 허리의 추간판하고 목, 경추의 추간판하고는 사이즈의 차이가 꽤나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기구 중에 하나는 크고 길고 하나는 짧은데 큰 거는 요추용, 허리용 기구고 짧은 거는 경추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가이드 카테터라고 하는데 이 기본적인 카테터를 몸 안에 집어넣어서 추간판, 디스크가 있는 부위에다가 침을 꽂은 다음에 그 안에 이 기구를 삽입해서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게 되는데 일단 허리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수술방 침대에 누워 계시면 이게 이제 지금 척추가 누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앙선에서 좌우로 옆구리 쪽으로 진입을 해서 비스듬하게 이 카테터를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병변이 되는 4번이면 4번, 5번이면 5번 추간판에 카테터를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나면 안에 가이드를 빼게 되면 바깥쪽하고 추간판하고 터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고주파 기구를 집어넣어서 제거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과 허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은 뒤쪽으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앞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수술방 침대에 천장을 보고 바르게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경동맥하고 기도 사이에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게 되면은 경동맥과 기도 사이의 공간을 확보해서 손가락으로 압박을 해서 앞쪽에 경추뼈를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경추용 카테터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가이드 카테터를 제거하고 그 안에다가 고주파 기구를 삽입을 해서 제거를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경추나 요추나 몸 안에 추간판 안에다가 카테터를 집어넣고 그 카테터 관을 통해서 기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터져 나온 수액이라던가 뒤로 튀어나온 디스크 물질을 제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 어떤 의사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에 있어서 많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모형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추간판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실제로 이 공간이 경추는 특히나 더 작고 허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이즈가 작죠. 이 곳을 전신 마취를 해서 절개를 해서 피부를 열고 들어가서 위치를 잡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테터를 바깥에서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기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 기구를 움직이면은 끝에 위치가 조정이 되거든요. 이거를 위치를 잡는 건데 이 정확한 위치를 잡는 건 사실 수술방에서 이제 시암이라고 하는 방사선을 측정하는 기구를 가지고 정확하게 병변의 위치를 잡아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정확한 위치를 잡는 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시야를 확보하고 하는 게 아닌 간접적인 그 방사선 영상을 보고 위치를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병변의 위치를 찾아서 그 부분에 이 카테터의 팁을 놓고 제거를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경험과 그런 치료 경험이 있어야만 위치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해서 엉뚱한 부분을 제거한다거나 아니면은 병변이 아닌 부분, 병변의 주변 부위만 제거를 하게 되면 치료 후에도 증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 경험이 많은 그런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돼지 척추뼈입니다. 이 부위가 디스크, 터져나온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위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